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특별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심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황기현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 예산실을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등 주요 간부에게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영암-광주 고속도로 건설과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등을 건의했고, 기후에너지 환경 분야는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와 생태동물원 조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농림해양 분야는 스마트 축산 인프라 구축과 마른 김 집적화 단지 시범 조성,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특별위원회와 기본사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추진했던 20조 원 규모 통합 인센티브 확보와 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의회는 반도체 특위를 구성해 서남권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전력 용수 공급 등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기본사회 특위를 만들어 소득과 주거, 의료와 돌봄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합의회는 올해 하반기 청년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지난 20일 진행된 국립순천대와의 전남의대 설립 협의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목포대 대학본부는 두 대학의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제안이 오가거나 진전된 논의가 없었음에도 순천대의 역제안이나 목포대의 무응답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새 제안이 오더라도 목포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수 석유화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정부 지원 아래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재편안에는 여천 NCC 2호기와 3호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천 NCC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폴리에틸렌 등 사업 부문을 현물 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기초 소재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여천 NCC와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롯데케미칼은 3분의 1씩 통합법인 지분을 갖고 연간 140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부가 전환 신규 자금 등 4,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수입 자금 대출 보증 2,000억 원 추가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무한공항 재수색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재수색을 통해 지금까지 수습된 유해 추정물은 1,582점으로 유류품은 833점, 그리고 기체 잔해는 1,200여 킬로그램이 수습됐습니다. 유해 추정물 가운데 195점은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DNA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수색은 지난 4월 13일부터 사고 현장 토양을 채로 거르는 방식으로 평일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희생자가 있는 만큼 신속한 유해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 전반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 창구에는 조례상 청구 요건인 200명을 넘긴 821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연향들 이번 입지 결정, 고시 이후 지속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춘천시는 접수된 청구서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제반 절차를 진행한 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재각 진도군수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서망항 확장과 어촌유딜 3.0 사업 등 지역 해양수산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서남해안 대표 수산물 거점인 서망항의 저반 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어항 확장 사업의 조기 추진과 함께 645억 원 규모의 국가 거점어항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보전항과 맹성, 당도항의 어촌유딜 3.0 공모 선정과 함께 청년 어업인들의 안착을 돕기 위한 청년 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관광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남해안 수산경제 거점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여수에서 열리는 7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가수 리센느와 하현우, 요리사 정지선 등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기념식과 낭만 청춘 콘서트 등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이를 비롯해 섬 전시관과 섬 주민 런치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고흥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설은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스마트 공동선별장과 소포장실, 저온 냉장창고 등이 갖춰진 공간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활용해 오는 11월부터 토마토 재배 농가와 연계해 공동선별 출하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첫 조직 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와 무안, 동부청사 간 기능 배치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8월로 예정됐던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행정조직은 아직도 옛 광주시와 전남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시는 이달 시의회에 첫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뒤 8월 초에 조직 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청사 세 곳의 기능 배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이 제시한 안은 광주청사는 정무와 기관 유지 기능, 무안청사는 시민주권과 안전, 생활행정과 농수산 정책, 동부청사는 산업과 경제 기능을 맡는 구조입니다. 무안 등 전남권에서는 기획과 인사, 예산 등 기관 유지 기능이 광주청사에 집중될 경우 행정이 광주로 쏠릴 수 있다며 분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권에서는 조직 운영 효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핵심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열린 청사 운영 타운홀 미팅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시민사회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기관 유지 기능을 무안청사에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특별시 의회에서도 서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별시는 조직 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했고 민 시장은 각 청사 실국장들과 잇따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공무원 인사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통합 등 대형 현안도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직 개편안을 심사할 시의회 상임위원회조차 의원별 출신 지역에 따른 입장 차이가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이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올라올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올라올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디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또 소관 상임위는 약간 변경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이 올라오면은 안에 대해서
하부만 우리는 의회에서는 말을 할 겁니다. 특별시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청사 기능 배분을 둘러싼 광주와 전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직 개편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광양시가 민선국이 출범에 맞춰 악화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과 함께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는 한편 5대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말 예상되는 광양시의 재정 적자 규모는 650억 원. 추진 중인 사업까지 감안하면 부족한 예산은 1,526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비상재정 대책을 세우고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비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거나 보류하고 공공분야 경상 경비도 10% 일괄 삭감할 방침입니다. 또 아직 발주되지 않은 시설 사업은 시기를 미루고 감당하기 어려운 국도비 매칭 사업은 반납해 연말까지 최대 650억 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하자. 공사 진행률이 50% 미만 되는 사업들 전체 추려서 사업 중지할 건지 보류할 건지. 광양시는 이 같은 재정 구조 조정과 함께 민선국이 시정 운영 방향으로 5대 대전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행정과 산업, 경제, 생활 SOC, AI 첨단 도시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행정 혁신을 이루고 철강과 항만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단계별 공약 실행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취임 후 100일 과제로 서울대병원 메디컬 클러스터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정부의 복합 아레나 구축 사업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과 24시 올케어 육아 돌봄센터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백운산 치유 국가 정원화와 광양만 국가정원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가 우리 광양 아닙니까? 뻘밭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로 세운 그 저력, 또 수많은 인재들, 우리 광양은 가능합니다. 재정 적자 속에서 지출 구조 조정과 주요 공약 이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민선국이 광양시. 이번 대책이 위기 극복과 제도약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선고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도 저마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바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광주 진도구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미래 100년을 그려가겠다는 이재각 진도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에서 저 이재가 선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진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진도는 인구도 감소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도에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넓은 바다와 또 농수산물들 그리고 우리 진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또 진돗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살려서 우리 진도다움을 살려서 진도의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반반이 갈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지만은 이제 군정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한데 모아서 통합된 모두의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목소리를 더 새겨듣고 군정에 반영해서 통합된 우리 진도 국민 이끌어 나가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소통입니다. 우선 저희 군 직원들과의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 언론인들과의 소통, 의회의 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줄곧 주장했듯이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에서 정말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법과 질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사업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1조 원 시대에 주장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1조 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도에는 개발해야 될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부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민자 유치해서라도 아무튼 우리 진도군에서 1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또는 추진할 사업들이 1조 원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진도가 국민들을 뜻을 받들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군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마칠 때쯤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 이제가 정말 군수시켜 놨더니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떠받들고 국민들의 뜻을 실천한 이행한 그런 군수가 됐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싶습니다.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 이제가 응원해 주시고 또 잘못된 데 있으면 그때마다 저에게 고언해 주십시오.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협상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두 대학 부총장 등 대표단은 지난 20일 보성에서 만남을 갖고 1시간여 동안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대학은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순천대는 의대를 순천에 배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목포대는 지자체의 기존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설립에 대해 지자체가 손을 뗀 상황에서 두 대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서로 의대 정원 배정을 각자 신청할 경우 대학 통합에 대한 기존 합의가 폐기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국립의대 설립을 놓고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천대 총학생회가 의대 설립 논의를 정치적인 협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설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료정책이라며 지역 정치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설립 여부는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공급 체계 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해 동부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